자, 봅시다. 그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이라고 해서 지구의 에너지원을 한번 봐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 형태가 뭐지? 지금도 쓰고 있어. 무슨 에너지 형태 써? 전기, 맞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형태가 전기 에너지. 그럼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해갖고 발전소를 건설하지. 발전소를 건설해갖고 전기를 생산한 다음에 그 전기를 우리가 뭐 저장해서 갖고 다니잖아. 운반과 이용이 제일 용이한 형태가 전기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 에너지원을 이 발전이라는 형태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원천을 따라가 보면은 딱 3개밖에 없대. 지구의 에너지 근원이라고 하는 게 딱 3개밖에 없대. 뭐뭐뭐 있다 그러더니 책 봐봐. 1번이 태양 에너지, 2번이 지구 내부 에너지, 3번이 조력 에너지. 이렇게 3개만 에너지의 근원이고 나머지들은 근원이 아니야. 따지고 보면은 결국 이 셋 중에서 하나로 들어가거든. 예를 들어서 그 풍력 발전하는 거 알지? 풍력, 바람을 가지고서 발전을 하는 게 있단 말이야. 풍력 발전. 이 풍력 발전의 에너지 근원은 태양 에너지야. 왜냐면 이게 바람이잖아, 바람. 바람이 어떻게 해서 부는 거니? 가열되면은 공기가 가벼워져서 상승하지? 열기구 생각해봐. 그 가열하면 떠오른단 말이야. 상승하면 여기 공기의 양이 줄어. 텅 빈다고.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들어오는 흐름. 이게 바람이거든. 결국 들어 올려줘야 된다는 거지, 태양 에너지도. 태양 에너지로 여기를 텅 비게 해줘야지 다른 공기들이 메꾸면서 생기는 게 바람이잖아. 맞아? 그래서 풍력 발전이라고 하는 거에 에너지 근원은 태양 에너지가 될 거야. 이거 봐, 지금 계속 혼자 터진다고 그러는데 이유를 모르겠네? 다시 켜주세요. 왜 그러겠네. 이유라도 알면 뭐 어떻게 했겠는데. 여튼 이게 풍력 결론은 태양 에너지고, 바람이 바닷물을 끌고 갈 수 있지? 그 바닷물의 흐름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바닷물의 흐름이 결국 파도로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저 시간에 혼합식을 배웠잖아. 맞지? 바람이 만드는 파도 가지고 발전하는 것도 있어. 그걸 파력 발전이라고 해, 파력. 이 파력도 결국은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라는 거지. 이해가요? 아니, 파력의 원인, 파도가 치는 원인이 바람이잖아. 근데 바람의 원인을 따지고 보면 태양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태양 에너지가 근원인 거야. 풍력, 파력 이런 거. 놀랍게도 수력 발전도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에요. 수력 발전. 수력 발전 뭔지 알냐? 네.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댐을 쌓지. 댐을 쌓은 다음에 물을 가둬. 그리고 여기서 물을 틀어주면 확 쏟아지잖아. 그 쏟아지는 걸로 터빈 돌려갖고 발전하는 게 수력 발전인데, 여기 산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옮기려면 밑에 있는 물이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이동해서 비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 밑에 있는 수증기를 위로 끌어올리는 과정이 결국 누구 때문인데?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가열을 해줘야지 공기가 상승하잖아. 그때 수증기가 같이 올라가면서 구름 되고 기상현상으로 뭐 비 내리고 하는 거거든. 수력 발전도 결국은 에너지 원으로 따지면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라는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높은 물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파도가 치는 에너지,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 에너지들 전부 다 그 에너지 원은 아닌 거야. 에너지 근원으로 따지고 보면 뭐더라? 태양 에너지다. 알겠지? 제일 놀라운 건 뭔지 아냐? 이게 태양 에너지예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 화력 발전. 화력 발전의 근원이 태양 에너지야. 화력 발전은 무엇을 통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화석, 연료. 이거 어디서 캐냐? 땅속에서 캐는 거지. 그래서 애들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정말 많아. 공부를 안 하면. 알겠지? 근데 내가 결론을 얘기해줄게. 화력 발전은 뭐에서 나온다?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다. 자, 지금부터 생각하는 거야. 식물이 밑에 가서 화석연료가 되면은 고사리 같은 애들, 그게 석탄이지, 화석연료 중에서. 그 다음에 동물류가 묻혀갖고 삭으면은 석유가 되는 거지. 고사리 같은 애들은 석탄, 고사리 같은 식물류는 석탄. 그
그다음에 동물류, 유공충 같은 동물류 같은 경우는 석유가 되는 거라고. 이게 화석연료인데 결국 얘네들은 봐봐. 동물은 뭘 먹어야 돼? 식물을 먹어야 돼. 그럼 식물은 뭘 먹어야 돼? 히드로젠을 먹어야 되잖아, 광합성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화석연료가 생성된다는 거지. 태양 에너지는 1차적으로 가서 식물이 광합성을 해. 그 식물을 동물이 뜯어먹어. 얘네가 땅에 가서 사둔 게 석탄과 석유인 거잖아. 그래서 에너지로 따지면 태양 에너지가 되는 거야. 이해 갔어? 이게 공부 안 하면 못 맞춘다고. 특히 이거 같은 경우 공부 안 하면 못 맞춘다고. 이거를 생각하는 애들 진짜 많단 말이야. 땅에서 캐니까. 아니라고,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꼭 적어놓고 외워놓으세요. 태양 에너지에 풍력, 화력, 수력, 화력 얘네들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더라라는 거 외워놓으시고, 다음 얘네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가 되는지가 밑에 써있어. 첫 번째, 태양 에너지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다라는 얘기 나오지? 외워두셔야 돼요. 수소의 핵융합. 핵융합의 뜻 기억나냐? 수소가 붙어갖고 핵이 커지는 거의 융합이지. 지구에서는 잘 못해요. 짧은 찰나, 몇 분 정도는 가능한데 태양처럼 뭐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될 수가 없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녹아버린다고, 그 주변 기기들이. 핵융합은 태양에서 하는 거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은 뭘 이용하냐? 여기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라고 하는데 옆에다가 적어. 같은 말이 핵분열이야. 나 저 기침하는 데는 제 마스크 줘야겠다. 마스크도 얼마 없는데. 너 마스크 끼워. 옆에 친구들 가. 전형인데. 자, 수소는 뭐라고? 태양은 핵융합이지? 지구 내부는 핵분열인 거야, 핵분열. 핵분열 같은 경우는 큼지막한 핵이 부서지면서 열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지. 대표적으로 우라늄을 들 수 있는데, 이 핵분열을 가지고서 지구 내부가 아니고 겉으로 끄집어내서 발전하는 방식이 있어.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지구 내부에 있는 이 방사성 동위원소들을 끄집어내갖고 발전을 하는 게 있다고. 그게 원자력 발전이야. 그리고 원자력 발전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다. 적어놓자, 원자력. 원자력 발전이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에, 지구 내부 에너지를 끄집어내갖고 강제로 이제 겉에서 일으키는 거죠. 이건 핵 분열에 해당한다.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지금은 그 지구 내부 에너지를 이용한 거고, 수소 핵융합을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진짜 좋기는 해. 왜냐면 얘는 단점이 하나 있지. 핵폐기물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핵폐기물. 그걸 처리할 방법이 아직도 그 과학 기술이 없어요. 땅을 깊이 파갖고 그냥 짱박아놔. 후세에 후손들이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면은 뭐 처리해 주겠지 하면서 바닥에다가 짱박아 놓는데, 수소 핵융합은 그게 없어요. 되게 청정하단 말이지. 가능만 하면 진짜 청정하단 말이야. 하고는 싶은데 기술이 좀 딸리지.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가 이 핵융합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잖아. 아직 몇 분 수준밖에 지속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할 수는 있거든. 이 기술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편이래.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꽤 잘 나가는 영역이 몇 개 있어. 일단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훌륭하죠. 전 세계에서 딱 세 나라밖에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 미국이랑 대만이랑 우리나라밖에 없어. 우리나라 삼성 아니면은 뭐 하이닉스 이런 데는 있잖아. 그다음에 그 대만 같은 경우 샌디스크 들어갔나? 아는 게 뭐냐? 아무튼 저거 만드는 나라가 생각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생각에 기술이 앞서 있는 상태래. 반도체가 뭐예요? 반도체가 뭐냐고? 너 학교 안 다녔냐? 아니 내가 한 3주 전에 수업한 내용이 반도체인 것 같은데? PN 접합을 얘기하면서 다이오드라는 걸 얘기해주고 그 와중에 발광 다이오드도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뭐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그걸 다 종합해서 뭐예요? 종합해서 반도체가 반도체지 뭐야. 희한한 놈이지. 다음 조력에너지 볼게요. 조력에너지 같은 경우는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조력에너지인데, 인력만 하긴 뭐하고 이게 바닷물의 높이차를 만들어. 바닷물의
높이차를 만들어. 요즘에 맞춤법 바뀌어갖고 뭐 이렇게 적어야 되나? 최소값 이런 거잖아. 아니요. 옛날에 최소 값이라고 이렇게 적었잖아.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하더니 어느 순간에 뭐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바꾸더라고. 이게 맞춤법에 따라서 연령이 좀 나뉘는 거 알아? 우리 윗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이 읍니다 세대라고. 근데 나 때 이제 이 습니다로 바뀌었거든. 근데 이제 나 때는 최대, 최소라고 했고 너네는 최대, 최소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 맞춤법에 세대가 있어요. 너네도 좀 지나면 한 20년 지나면 또 바뀌어. 계속 바뀌더라. 여튼 요 조력 에너지는 내가 그림 그리면서 설명할 테니까 그리지 말고 이해만 해. 네. 그러려고 이해만 해주면 돼요. 이 지구가 지구. 지구 옆에 태양도 있고 지구 옆에 달도 있어. 그럼 태양과 달이 인력으로 잡아당길 거야. 인력으로 잡아당길 때 땅덩어리 같은 경우는 이 고체가 이렇게 그대로 유지되거든. 형태가 고체도 유지되는데 액체 같은 경우는 빨려가. 빨려가기 때문에 바닷물 자체가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요. 바닷물 자체가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 찌그러지게 되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돈다는 거 들어가지. 자전. 찌그러진 상태에서 자전하면 하루는 물의 높이가 낮아. 한 번은 물의 높이가 낮고 한 번은 높고 한 번은 낮고 한 번은 높은 이런 식으로 물의 높이 차가 하루에 2번씩 바뀐다고. 높아지는 거 2번, 낮아지는 거 2번. 땅이 이렇게 있어. 바닷물이 있어. 바닷물이 높아져. 그러다가 낮아져. 높아져. 낮아져. 이런 식으로 하루에 이렇게 2번씩 바뀐다고. 높아지는 거 2번, 낮아지는 거 2번. 원리 이해가냐 이거?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에서 자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때 그림상 봐봐. 물이 높을 때랑 낮을 때, 물이 높을 때랑 낮을 때를 기준으로 여기 부분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거지. 여기 뭐라고 해? 이걸 갯벌이라고 하지? 이게 갯벌인 거야? 자, 갯벌이 생성되기 위해서 물이 높이가 낮아져야 되잖아. 이 물이 높이가 낮아질 때 물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거든? 이걸 무슨 물이라고 해? 일물. 썰물. 합이. 이걸 썰물이라고 하고 들어올 때는 뭐라고 해? 일물. 이걸 밀물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물이 가득 차면 높이 차면 이걸 뭐라고 해? 만조라고 해. 물이 낮으면 간조라고 해. 아 적어도 이거 4개 단어는 알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알고 있어요. 사람의 교양 아니야 교양? 만조, 간조. 만조가 될 때 물이 들어오면 밀물, 물이 나가면 썰물. 아 이거는 그냥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고 지금도 모르면 좀 그래. 중학교 때 한 번 하잖아. 진짜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알려주는 거라고 이거. 이거 똑바로 모른다? 죽어요. 농담 아니고 갯벌에 놀다 죽어. 밀물 썰물이 속도가 상당해. 물이 싹 들어오는데 적당히 내가 뛰면 도망갈 수 있는 수준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뛰고 싶은데 발이 뻘에 빠져. 그리고 푹 빠져. 이러고 있으면 이 물이 이렇게 쏠라고. 그러고 죽어. 많이 죽어. 아무튼 그 만조, 간조와 밀물, 썰물에 대한 개념은 기본적인 거고 항상 갯벌에 놀려면 그거 사전에 확인하고 가야 돼. 몇 시에 물이 들어온다, 몇 시에 물이 나간다. 그걸 확인하고 놀아야 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뭐 5시에 물이 들어온대. 그럼 막 5시까지 한 4시 반까지 놀면 되겠네가 아니고 좀 일찍 나와야지. 알겠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뻘에 빠져갖고. 또 이 갯벌에도 갯골이라는 게 있어. 갯골. 그 갯벌 안에서도 푹 빠지는 데가 있거든. 이 푹 빠지는 데 다리 빠지면 네 혼자 빼기 진짜 힘들어. 이 발이 여기까지 빠진다 그냥 쑥. 이걸 이렇게 빼갖고 하는 동안 물이 들어오는 거야. 죽어. 아 이거 옆에다 적어놓자. 그림을 하나만 그려봐. 물이 찼을 때랑 물이 빠졌을 때랑 요거 해서 여기다 만조 적고 이때 간조 적고 만조에서 간조로 물이 빠지면 썰물 물이 들어오면 밀물이라고 적어놔. 그리고 좀 외워서 직접적으로 밀물 썰물 적게끔 시험 문제 내진 않을 거지만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좀 쪽팔려. 만조, 간조, 밀물, 썰물 요거 4개.
이 현상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면 그걸 조력 에너지라고 해요. 이름 적어. 자, 만조 관조 현상. 물이 올라왔다 또는 내려갔다를 이용하는 발전을 조력 발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는 발전 방식을 조류 발전이라고 해요. 이걸 조류 발전, 이걸 조력 발전. 자, 무슨 뜻인지 설명할게요. 잘 들어봐. 만조 물이 찼어. 물이 찼을 때 뚝으로 가둬. 물이 찼을 때 뚝으로 가둔 다음에 뚝을 가둬. 그럼 물이 여기 차겠죠? 그 다음 물이 빠지게 되면 높이차가 생기지 않았냐? 그럼 마치 수력 발전처럼 여기를 열면 물이 쏴 하고 나오면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요게 조력 발전이야. 뚝을 싸서 가둔 다음에 뺀다. 문제는 갯벌이 망가지겠지. 원래 갯벌이 드러나야 되잖아. 드러나야 되는데 만조 때 뚝을 쌓아서 가둬버리니까 갯벌이 다시 들어가기가 어렵지. 그런 생태계 파괴의 염려가 있어요. 조력 발전은 생태계 파괴가 된다. 얘는 너 이런 게 시험 문제다. 어려운 거야. 생태계 파괴가 얘는 일어나. 갯벌 파괴가 일어난다고. 조력 발전은 뚝을 쌓게 되면 갯벌이 이제 더 이상 드러나지 않고 계속 물속에 잠겨 있는 거잖아. 내가 발전하고 싶을 때까지.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는데 조류 발전 같은 경우는 이게 굳이 여기다가 설치 안 해. 여기다가 설치해도 돼. 여기다 설치하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여기를 돌리거든. 계속 물속에 잠겨있는 거야, 이건. 터빈 자체가 물속에 잠긴 상태로 물이 빠져나갈 때 쏴 하고 돌려주고, 물이 또 들어올 때 쏴 하고 돌려준다고. 조류 발전 같은 경우는 갯벌 자체를 해치지 않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가 거의 없다라고 표현해. 생태계 파괴가 거의 없다. 똑같은 이 조력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지만, 이 빨간색 방식 같은 경우는 생태계 파괴가 일어난다고 표현하고, 얘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표현해요. 이런 미세한 차이를 기억하고 있냐, 기억하지를 못하냐를 물어보면 헷갈려서 틀린다고. 좀 이해를 기반으로 해갖고 생각을 해봐. 누가 갯벌을 막는지를 생각하면 돼. 알겠지? 갯벌을 막는 형태가 조력 발전이기 때문에 조력 발전에 생태계 파괴가 있고, 조류 발전은 생태계 파괴가 없다. 됐죠? 정리됐고. 그다음 밑에 태양 에너지가 뭐 어떤 역할을 하냐. 첫 번째 기상현상을 일으키고요. 그다음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켜. 대기와 해수의 순환. 기상현상과 대기, 해수의 순환. 이게 태양 에너지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야. 기상현상 아까 이거 수력 발전할 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대기 순환, 해기 순환, 해수 순환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지구 규모로 봤을 때 제일 뜨거운 부분이 적도지역 아니냐? 적도지역이 제일 덥지? 그다음에 극지방이 제일 춥지? 그 더운 지역은 공기가 상승하려고 하고, 추운 지역은 공기가 하락하고, 추운 지역은 공기가 하락하고, 더운 지역은 공기가 상승한다고. 그 여기가 공기 부족하지? 여기 많지? 그 많은 데서 부족한 데를 메꿔주는 흐름. 또 여기가 많고 여기가 적으니까 또 메꿔주는 흐름. 이러면서 하나의 순환이 생긴다고. 이게 대기의 순환이야. 또 대기 순환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여기서 올려주는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대기 순환이고 대기 순환이 있으면 여기 바람이 계속 불지. 이 계속 부는 바람에서 바닷물이 이동하면 그걸 해수의 순환이라고 표현한다고. 결국 대기 순환과 해수의 순환 둘 다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더라라는 걸 이해하고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풍화 침식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 풍화 침식이라고 하는 거는 돌을 깎는 과정을 침식이라고 하지. 돌을 깎아내는 거. 그러니까 요만한 돌이 있는데 파도가 계속 쳐갖고 여기를 깎아갖고 이런 식으로 동굴 같은 걸 만들어. 이런 걸 침식작용이라고 하잖아. 풍화는 뭐냐면 돌이 바스러져서 모래가 되는 거를 풍화라고 해요. 풍화된 침식이는 둘 다 에너지원이 태양. 풍화 하나만 설명해볼까? 침식은 이제 물의 흐름이 있어야 되니까 뭐 바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풍화 같은 경우는 풍화의 원리 알려줄게. 이 돌이 있어. 돌이 갈라진단 말이야. 열팽창을 했다가 수축했다가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이걸 자꾸 반복하면은 갈라져. 그 건물도 갈라지지. 건물도 결국 열팽창하면서 갈라지는 거란 말이야. 열팽창을 일으키는
원인이 기온이지 기온. 추워졌다 더워졌다.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드는 날에는 팽창하고 여름에는 팽창하고 태양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면 겨울에는 수축하고 그걸 반복하면 달라진다고. 알겠어? 우리 태양 에너지가 풍화의 근원이야. 하나 더 얘기해줄게. 돌틈이 있어요. 돌틈에 물이 차잖아. 물이 얼 때 겉에부터 오는 거 얘기해줬지. 저 시간에 4도씨 밀도가 제일 크기 때문에 물이 얼 때는 겉에부터 오는데 겉에가 얼면은 이 뚜껑을 막은 거야. 그 다음에 밑에 영역이 얼면 부피가 팽창하잖아. 팽창할 때 바깥쪽은 뚜껑이 닫혀있기 때문에 힘이 아래로 적용해. 그러면서 물이 팽창하는 힘으로 돌을 포개줄 수가 있다고. 오케이? 이것도 역시 기온이 영향을 줄 거예요. 태양이라든지 통마침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 그럼 생명활동에 관여한다라는 표현. 여기 대표적으로 광합성이에요. 광합성. 광합성 얘기하는 거야. 생명활동에 관여한다는 표현이 광합성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운데 봅시다. 지구 내부 에너지는 무슨 역할을 하냐? 지진과 화산을 일으킨다. 지진을 일으키고 화산을 일으킬 수 있다. 다음, 멘틀 대류를 일으키고 멘틀이 대류하고 판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지구 내부 에너지가 근원. 근데 실은 이게 원인과 결과거든. 이게 지각이야, 땅. 멘틀이야. 멘틀이 대류해. 뜨거운 멘틀은 상승하고 옆으로 퍼진 다음에 차가운 멘틀을 하강하고. 그럼 이 위에 있는 땅이 그 힘을 받는다고. 멘틀이 대류하는 힘을 받기 때문에 여기 끊어지지? 끊어지는 과정에서 지진 터지고 그 다음에 여기 틈으로 마그마가 솟구쳐 오르면 화산 터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면 이게 결과야. 원인과 결과. 그 멘틀이 대류해서 판을 움직이고 판을 움직이면 판끼리 충돌하고 막 난리 치면서 지진도 터지고 화산도 터진다고. 네. 다음 요번에 제가 얘기해 줬는데 외액이 액체이기 때문에 외액이 액체라서 액체 뜨겁기 때문에 플라즈마 상태라고 해서 핵과 전자가 분리된 그게 대류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전류고 전류하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외핵 운동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을 형성한다는 거야. 외핵이 운동이야. 지금 내가 체크해드리는 부분은 외워야 돼. 화장실 갔다 와요. 이거까지만 갖고 갈까? 조리해야지. 다음, 달과 태양의 인력에서 아까 밀물과 썰물을 일으킨다.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음에 해수면을 변화시켜서 여기 지형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그 얘기야. 그 갯벌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하는 거야. 다음, 에너지 크기 비교해보세요. 얘랑 얘는 순서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태양 에너지가 월대 많지? 99.98이야. 나머지 찔끔에 해당하는 게 지구 내부 에너지랑 조력 에너지인데 순서는 조력 에너지가 제일 작아. 순서 순위만 매기자.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이렇게 매겨놓고 제일 중요한 표현은 이거 하나만 위주로 볼게요. 여기 보면 에너지원의 전환은 될 수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에너지원끼리 전환은 되지 않는다. 에너지원끼리 전환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즉 태양 에너지로 조력 에너지 못 만들어. 태양 에너지로 지구 내부 에너지 못 만든다고.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지. 태양 에너지가 바람으로 바뀌고 바람이 파도로 바뀌고 바뀔 수 있지. 에너지 원끼리는 안 바뀐다고. 그 얘기 밑에 보면 나와. 다양한 형태의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지만, 그치? 태양 에너지가 바람 낼 수 있고 파도 될 수 있고 뭐 다른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지만 다른 에너지원으로는 전환되지 않는다 그 얘기야. 태양이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조력으로 바뀔 수는 없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이거고 비율 외우시면 되고요. 마지막 하나로 조력 에너지에서 태양과 달의 그 인력이 누가 더 큰 줄 알아? 그게 영향. 태양. 조력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영향 정도가 누가 더 클까? 정답은 달이에요. 달이 가까워서. 달의 영향이 더 커. 그래서 물을 찌그러뜨릴 때도 달 쪽으로 더 찌그러진다고. 태양보다도. 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지구 내부 에너지원은 정답입니다. 이제 뒷파트로 넘어갑시다.